네, 지금부터 양평군 신한력 플러스 사업 소개 및 입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양평군 신한력 플러스 사업 소개 및 입문교육 행사 사회를 맡은 양평군 신한력 추진단 사무국장 엄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양평군 신한력 플러스 사업 주무부서인 친환경 농업과 정희봉 과장님 단상으로 모시고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신한력 플러스 사업 추진을 위한 총괄부서인 친환경 농업과장 정희봉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입문 교육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군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야 되는데 군수님께서 이달 말일까지 연면 순회하고 오후에는 영농 교육이 계셔가지고 부득이 참석을 못해서 제가 좀 본의 아니게 와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잠깐 제가 소개시켜 드릴 분이 계십니다. 양평군에 1월 1일자로 인사 발령이 있어서 이번에 팀장이 바뀌어서 저하고 같이 일할 이원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먼저 계셨던 정광훈 팀장님도 열심히 해주셨지만은 지금 오신 이원표 팀장님은 군청 건설과 도시과 감사 담당반에서 대규모 사업을 많이 한 베테랑이라서 우리 신한력 플러스 사업하고 정말 잘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인사부서에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스카우트 해왔습니다.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원래는 2018년에 도전을 해서 2019년 사업으로 선정되려고 했는데 1차는 선정이 안 됐고 2019년도에 또 재차 도전을 해서 2020년도에 이제 사업 대상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 사업비가 70억인데 그 중에서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입니다. 2년 6개월 동안 기본 계획 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됐던 것은 농림부 산하에 중앙계획지원단이라고 위원님이 8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는 방향하고 양평군에서 원하는 방향의 이견차가 많이 있어가지고 간격을 높이는데 2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작년 6월 26일 날 4가지 조건을 걸어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셔가지고 그 보완해서 7월 말에 최종적으로 이 사업이 기본계획이 승인이 났습니다. 또 하나가 문제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어졌던 건 기본 계획 승인 전에는 일체 사업을 손을 못 대게 해서 2년 6개월 만에 이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하는 생략드리고 오늘 모쪼록 이렇게 귀한 시간 내에 준비를 해주신 윤숙자 단장님과 엄지훈 사무국장님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사가 늦었지만 개면은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평군 신한력 추진단 윤숙자 추진단장님 인사말 및 신한력 플러스 입문교육 개소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양평군 신한력 플러스 추진단장 윤숙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요즘 소통 한마당에 또 영농교육에 많이 바쁘신 우리 정희봉 과장님 이렇게 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신한력 사업을 위해 힘써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정희봉 과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추진위원님들, 자문위원님 그리고 우리 주무부서인 우리 정희봉 과장님, 우리 이영표 팀장님 그리고 여기에 많은 우리 분들 함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서 보니 우리 아까 정희봉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 사업을 기본계획을 승인받는데 저희가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는 2020년 11월에 이 추진위원으로 들어왔다가 3월에 제가 추진단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니까 다시 또 그 지나간 시간들이 저희가 이제 기본 계획을 받기 위해서 고민했던 시간들이 다시 좀 생각이 나네요. 저희들이 어떻게든 이 2022년 6월 말일께 저희가 기본 계획을 승인받고 어떻게든 나랏돈이 지역사회에 올바로 그리고 제대로 써져야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사무국과 함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지금 걸어왔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고민과 희망을 들었고 함께 풀어갈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활성화하는 것은 결국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역의 목소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양평에 사람과 조직이 남아 활성화되고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 사무국은 마중물러서 그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알린 후 처음 하는 사업 소개 및 입문교육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사업 소개가 조금 미흡하더라도 좀 잘 들어주시고 꼭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다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양평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소개 및 입문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숙자 추진단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고 양평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소개 및 사업 소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먼저 이 사업 설명에 맞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양평에 대해서 어떻게 진단하는지 구체적인 키워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양평의 문제점. 농업소득의 감소, 일자리 부족, 노령화, 청년 이탈, 자연 보전 권역, 교육, 교통, 문화, 의료시설 낙후. 다음이요. 잠재 지원. 잠재 자원인데요. 친환경, 관광, 먹거리, 자연, 전원생활, 수도권 배후도시, 다양한 경험을 갖춘 인적 자원. 문제점과 잠재 자원의 키워드를 참고하여 저희 양평군 신활력 플러스에서는 양평에서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리더를 양성하여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어 컬러풀 양평으로 하나 되는 행복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라고 많이 생소하시죠? 저희도 예비 액션그룹 발굴을 위한 만남을 할 때 설명하자니 참 쉽지가 않은 사업이어서 초기 진입에 좀 애를 많이 먹었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의 100개 시군에 각 70억 원을 투입하는 농촌 활성화 사업입니다. 농업이 아닌 농촌 지역 활성화 사업인 것입니다.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과 자원을 가지고 공동체를 만들어 활성화를 시켜 지속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며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원은 많다면 많고 또 쓰자고 보면 아주 많은 돈도 아니지요. 70억 원을 한 마을에 다 투입하면 그 마을이 활성화될까요? 어떤 사업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양평구 신활력 플러스에서는 사람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양평에 살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신활력 사업을 통해 성장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년이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사업에 임했습니다. 사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사람, 둘째 활동 공간, 셋째 지속 가능입니다. 그래서 1. 혁신 주체 양성, 2. 사업화 기반 조성, 3. 지속 발전 지원으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혁신 주체 양성은 신활력 아카데미를 통해 활동가와 전문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교육이라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도 계시죠? 저도 그동안 양평에서 참 많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양평은 질 좋고 다양한 교육들이 많이 시행되는 곳입니다. 여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 농업관도, 교육관도 전국에서 알아주는 친환경 교육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활력에서는 그동안 받은 교육을 바탕으로 하여 그 다음 단계의 실제적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교육,
실질적으로 원하는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받은 이들이 개인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어 공동체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오늘 인문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마을소통활동가 과정으로 40분이 지원하여서 참석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마을소통활동가는 앞으로 신활역 사업의 소개와 지역의 자원 발굴과 사업 연계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시는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 과정, 디자이너 양성 과정, 기본 업무 생산성 향상 과정을 개설할 것입니다. 두 번째 활동 공간, 즉 사업화 기반 조성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신설, 온라인 쇼핑몰과 농보의 마켓을 운영합니다. 기존의 판매 공간과 신규 조성된 몰에서 팔릴 수 있는 다채로운 양평푸드와 관련된 제품 개발과 소규모 농가들을 위한 푸드 인증, DB 구축, 가공센터를 운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는 팔릴 수 있는 제품 개발을 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지속 발전 지원입니다. 양평군 통합 BI 개발과 유통채널 다각화를 통해 다채로운 컬러풀한 양평푸드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인정받고 잘 팔릴 수 있도록 저희 신활역 아카데미를 통해 육성된 청년들이 전문가가 되어 MD와 디자이너, 라이브 커머스 운영자, 상세 페이지 제작 등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기능별 공간 전략 연계도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먼저 기능별 연계도입니다. 농촌 청년 활동가가 신활역 아카데미를 통해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지속 가동하도록 저희 추진단과 행정협의체는 사업의 진행과 연계 사업 발굴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간 전략 연계도입니다. 양평을 홍보 거점, 소비 거점, 도농 교류 거점의 3개의 거점으로 나누어 소농을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타 시군 성공 사례로 신안의 퍼플섬을 소개합니다. 혹시 퍼플섬 가보셨어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꼭 가보고 싶습니다. 지역의 자원인 도라지꽃과 꿀풀꽃, 그 보라색에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139명이 사는 섬에 연간 40만 명에 방문하는 섬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이디어가 지역을 살립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아이디어만 가져오시면 사업화할 수 있도록 여기 신활역 플러스 사업에 따라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모여서 컬러풀 양평으로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컬러풀 양평의 주체는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하실 마음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지금 신활역 플러스 함께해요. 신활역 플러스. 네, 오늘의 사업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차후에 창의 콘서트를 통해서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신활역을 함께 하시는 분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추진위원님, 자문위원님, 사무국과 코디님들 단상으로 나와주세요. 다음은 신활역 플러스 사업의 인문교육 시간입니다. 강의 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공동체 이해의 주제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저희 신활역 플러스 인문교육은 신활역 사업의 예비 액션 그룹으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야 할 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사회적 공동체의 주제를 갖고 강의해 주실 양평군 일자리 경제과 기업팀에서 근무하고 계신 조은진 주무관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자리가 많이 비고 뒤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육생분들은 다 뒷자리에 계셨었나 봐요. 이쪽이 특히. 네, 저는 양평군 사회적 경제 담당하고 있고요. 소속은 양평군 처음 일자리 경제과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도 시험 봐서 들어온 공무원은 아니고요.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거 경력 가지고 양평군 같은 경우는 담당이 직영으로 군에 있기 때문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 저도 같이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앞으로도 좋은 소식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뵌 분들도 계시고 그죠? 저희 네, 사회적 경제라는 게 무엇인지 되게 낯선 단어일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빠른 시간 내에 설명해 드리고 가려고 해요. 근데 아마 오늘 뭐 제가 충분한 정보를 다 드리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각의 사회적 경제가 자리할 수 있도록 되는 시간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혹시 3시까지로 알고 오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저 뒷자리 뭔가 강한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제가 5분 안에 끝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 기본 교육을 짧으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교육을 하거든요. 그 교환을 가지고 사실 오긴 했는데 저 아까 막 진행되는 거 보고 점점 교육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안에 내가 이걸 설명해낼 수 있을까? 이랬는데 일단 3시 반 정도 안에는 꼭 끝내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적 경제라는 거를 얼핏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단장님 사업계획 말씀하실 때도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를 몇 차례 하셨는데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좀 낯설기도 하지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 같고 그렇게 느껴지시지 않으세요? 저는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이제 일을 한 10년 조금 넘게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어색합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단어가 어색한데 그거를 이제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네, 이런 순서를 준비할 건데 많은 걸 뛰어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게 뭘까? 사회랑 경제 이 말 자체도 되게 좀 감사합니다. 사회적이라는 말, 경제라는 말도 되게 개념적인 얘기여가지고 근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사회가 좀 어수선하다. 경제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좀 흔히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회적 경제를 설명할 때 막 뭐 어려운 호혜, 연대, 협업 이런 얘기보다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드려요. 너무 이게 멀게 설명하면 남의 얘기 같잖아요. 근데 다 우리가 그냥 먹고 사는 우리가 하는 일과 연관된 그걸 그냥 통틀어 사회적 경제 안에 넣어서 볼 수 있다. 다만 조금 다른 시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우리가 바라봤던 거, 목표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식으로 바라보자라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학술적으로 단어가 어떻고 이런 것들이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 뒤에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들이고 그냥 선생님들이 앞으로 활동하실 때 또는 사회적 경제를 이해하실 때는 다 우리가 먹고 사는 얘기에 포함된 것들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경제랑 꼭 같이 붙어 다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사회 문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회 문제가 한두 개는 아니죠. 되게 복잡한 사회 문제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데 그 사회 문제들을 막 우리가 불평불만만 하기보다는 그거를 끄집어내서 해결하기 위한 걸 같이 고민해보자. 이런 방향이 사회적 경제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가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주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사업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 농촌, 농업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회적 경제는 어느 분야에다 갖다 껴놔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 환경, 교육, 복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범위가 넓고 오늘은 그래도 시나리오 플러스 사업에 관심이 있어서 오신 분들이니까 사례나 그런 것도 그쪽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는 해요. 근데 그래도 조금 우리가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좀 사회적 경제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회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각자 처한 상황이나 연령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다 다르게 정의될 수 있는데 그나마 공통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환경 오염
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이번 주 내내 미세먼지가 되게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기는 오염되면 부자든 아니든 다 같이 마시는 거잖아요. 물론 좋은 공기청정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런 환경, 물도 그렇고 공기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그 사회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렇게 만들게 된 계기가 우리가 일부러 그랬다는 건 아니죠. 우리가 공기 나빠지라고 배기가스 막 안 좋은 차를 몬다던가 이러진 않으시잖아요. 공기가 나빠지라고 안 좋은 그런 기계들을 일부러 돌린다던가 이런 건 절대 아니고, 우리가 좀 잘 살기 위해서 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의도치 않게 이제 이런 부작용들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많죠. 저희가 이제 이런 북극곰이 이렇게 말라 죽으라고 저희가 그렇게 에어컨을 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어쩔 수 없이 에어컨을 사용하는 건데, 그런 영향들,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피해보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살기 위해 했던 행동들에 대한 부작용을 좀 해결하면서, 그러면서 또 계속 지속적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사회적 경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평에도 이제 저희 단장님도 활동하고 계시지만 친환경 에너지를 고민하는 그런 단체도 있으시고요. 그런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이거는 농업이라서 넣어본 건데, DDT라고 옛날에 이제 농약으로 사용했던, 그것도 사용하게 된 계기가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병충해를 막고 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DDT라는 농약을 썼는데, 알고 보니 이게 되게 사람한테 해로웠던 거죠. 그래서 뿌리시는 농부님한테도 엄청 해롭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면서 이제 금지 농약이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의도한 건 처음에는 생산량 증대였지만 그게 인간에게 안 좋구나 라는 걸 나중에 알고 뭔가 바꿔가는 그런 액션들이 사회적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사회 문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넣어본 거고요.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 해법 이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기도 하고 실행하기도 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사회적 경제 조직을 만들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떤 주제에 대한 사회 문제를 의논하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의논하고 실제 실행해보는 그 단계를 아마 조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그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가는 걸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개념적인 것들을 쭉 설명드린 거였어요. 근데 개념은 이해하시기 좋으라고 제가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린 거고, 이제 이런 개념이 제도로 넘어오면 내용이 상당히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었구나. 친환경 플러스 사업이 보는 사회 문제는 무엇일까? 이거를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리고 가려고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농촌 활성화라는 게 아까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업과 방향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를 왜 시작하게 됐을까요? 왜 농림축산식품부는 왜 농촌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이 사업을 70억이나 아까 100여 곳이라고 했나요? 얼마인가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7천억이요?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소규모로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질의응답을 되게 많이 해요.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질문을 받고 이러면서 진행하는데, 오늘은 그러지 못해서 근데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한 플러스 사업 목표 중에도 청년 인구가 많이 계속 살 수 있는 지역이 됐으면 좋겠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인구가 유출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들이 중간에 나왔는데, 그런 게 저는 큰 목표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2005년부터 2020년까지의 변화고, 제가 2022년 3월 현재 위험 지수라고 해요. 저게 양평이 어디쯤인가요? 이쯤 되려나요?
그죠?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는 뭐 수도권, 서울 뭐 조금 더 넘어가는 대도시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빨간색이고요. 이러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나 행안부나 이 인구 줄어드는 것에 굉장히 민감하게,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너무 심하게 소멸 지역이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살고 싶은, 살 수 있는 그런 양평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아닐까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양평군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자리가 그냥 일자리라고 말하지 않고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지, 양평군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넓게는 정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아까 인터뷰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농업을 하더라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퍼지는 것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아닐까 싶고요.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지속 가능한 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환경 오염을 주제로 말씀드렸는데, 이 지구의 상에 인간이 계속 살 수 있게끔, 이게 뭐 인간의 수명이 유한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자식, 또 그 자식이 계속 살아갈 수 있게끔 그 자원을 남길 수 있는 형태의 사업, 그런 흐름을 만드는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촌 신한력 플러스 사업하고 사회적 경제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도는 이거는 이제 제가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건 좀 육성을 해보자, 좀 키워보자, 밀어줘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도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거는 오히려 사회적 경제 개념보다 이 제도를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옆 마을은 마을 기업 돼가지고 지원을 1억 받았대, 막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좀 안 좋은 예지만 어떤 데는 그런 데도 있어요. 웬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이장님한테 마을 위해 좋은 일 한번 하시죠 이러면서 제가 지원금을 땡겨드릴 테니 뭐 이렇게 수수료를 얼마 주십시오, 막 이런 꾼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원금이 사실 더 유명해져가지고 사회적 경제 쪽에서, 그래서 제가 이 제도를 설명할 때 조금 우려하는 것 중에도 그게 하나인데, 지원금에 사실 너무 이렇게 관심이 이렇게 크시면 사실 사업 운영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이게 생각보다 더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원금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구나, 근데 이것들은 내가 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정도이지 이게 메인은 아니다. 중점이 되는 건 나의 사업 계획이고 사업 가는 방향이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뭐 그게 신한력이 안에서든 아니면 뭐 개인 사업이든 어디서든 그렇게 진행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도 제도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는 법과 관련되고 행정적인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한 번 들으셔서 절대 100% 이해하시기 어렵고, 제가 아까도 이제 사회적 경제 이해만 1시간 반, 2시간 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나오는 협동조합 단일 강의만 막 3시간씩 하고 다니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그냥 이런 종류가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만약에 뭐 진짜 협동조합을 만들고 싶다, 뭐를 만들고 싶다 하시면 저한테 상담 요청하셔도 되고, 아마 교육과정 중에 더 구체적인 교육과정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종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도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 경제, 제가 되게 광범위하게 사회적 경제를 설명드렸는데, 제도적으로 볼 때는 종류가 4가지입니다.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이고요. 표로 정리한 게 있는데 잘 보이세요? 글씨가 너무 작죠? 이게 다 각각의 관계 부처, 그러니까 주무 부처가 있고 관련 법이 있고 어떠한 요건에 갖춰야 이 법인이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필요하실 때 제가 다시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고, 저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경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개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회적 경제 사례,
사회적 경제 기업 조직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여기서도 그 신한력 플러스랑 제일 관련되는 것만 제가 조금 추려서 말씀드릴게요.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이런 데들은 되게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하고 있고, 뭐 문화 활동하고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그 약초를 캐시는 분들이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시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 약초하시는 분들한테 약초를 사서 차를 만드세요. 약초에 뭐 이로운 차랑 해서 브랜드도 만드시고 해가지고 그 차를 판매하면서 약초 재배하시는 분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친환경 플러스 사업이랑 좀 빗대본다면, 양평군의 많은 소농분들이 유통 채널이나 판매 채널 또는 1차 그냥 그 원물만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수익이 많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뭐 제조한다던가 꾸러미를 만드신다던가 다른 뭐 물품을 개발하신다던가 이런 것들을 친환경 안에서 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소득을 증대시킨다던가 이런 부분을 목표로 하시면 그것도 또 사회적 경제랑 맞닿을 수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노숙자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아름다운 가게는 아시는 분들 계시죠? 자원 순환을 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약간 그 농업과 관련된 사례를 넣었는데요. 제주도에 있는 마을 기업입니다. 모릉 외갓집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가장 메인 사업은 꾸러미 사업하고 있고요. 제주도 농산물을 꾸러미로 도시에 있는 그 회원들에게 월에 한 번에서 2번 정도 계속 배송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라고 하면 그쵸, 맛있는 것도 많고 꾸러미의 그러니까 매력이 느껴지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된 것도 있고, 여기는 외부 자원을 활용을 되게 잘했어요. 그런 디자이너, 뭐 예를 들면 패키지, 브랜딩, 디자이너들이 전문적인 사람들이 좀 들어가가지고 같이 결합해서 얘를 브랜딩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도 나중에 많이 찾아보신다면 되게 멋있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이제 직접 가면 거기 체험해 볼 수 있는 체험관 같은 것도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도 이제 되게 잘 공간을 구성해 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잘된 사례로 좀 유명하고, 그리고 제가 요거는 좀 찾아보면서 내용이 좋아가지고 넣어놨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교육 담당 선생님 이런 대표님 모셔서 얘기 들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는 포천에 있는 곳인데 포천에 탄광촌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보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지면서, 그리고 뭐 한강댐으로 수몰되는 지역에 사시던 마을 분들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같이 이주하시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와닿았던 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대표님 인터뷰인데 제가 어떻게 잘 나올까 하다가 그냥 통째로 넣어왔어요. 보통 마을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였다. 근데 우리는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제 공동체가 됐다. 되게 낯선 개념이죠. 우리가 예로부터 동업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게 마을에서 경제 공동체라니,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쵸,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이게 경제 공동체를 마을에서 가진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그 쉽지 않은 길을 가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세세한 규약을 만들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게 이웃끼리 뭘 그렇게 따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거 하나도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세워서 그거를 지켜나가면서 경제 공동체로 같이 활동하는 이런 활동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그래, 이렇게 해야 탈 없이 큰 갈등 없이 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오늘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싶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또 와닿았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개인이 돈이 많으면 든든하겠지만 마을에 돈이 많으면 배품이 많아집니다. 저희가 사회적 경제 일을 막 하다가 보면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이게 일반 중소기업하고 뭐가 다르냐, 이것도 다 돈 버는 같은 경제 주체인데 왜 사회적 경제 쪽만 이렇게 세금을 들여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가끔 들을 때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개개인 만나서 말씀드릴 때는
돈 많이 버시라고 말씀드려요. 사회적 경제 조직도 돈을 많이 벌어야 계속 할 수 있고 사람도 많이 고용할 수 있고 더 뭐 제품 개발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지 말라 이건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경제라고 해서 봉사만 하시라 절대 아닙니다. 돈 버셔야 되고 버는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다른 거 대표 개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마을 기업이었으니까 마을에 돈이 많아지면 배품이 많아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한테 뭐 연금도 드리고 졸업 축하금도 주고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기 좋은 곳이라고 알려지면 뭐 그거를 벤치마킹하는 다른 마을도 생길 수 있고 또 이 마을 안에서 이사 가는 분들도 좀 적겠죠. 인구 유입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마을을 계속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큰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자원이 일단 부족한 지역에서는 마을에서 배품이 많아야만 그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아 그래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이런 게 지역에서의 좋은 사례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건 요렇게 정리하시더라고요. 그 마을 기업을 한 과정이 준비 단계가 있었고 마을 분들하고 같이 공감을 나누고 그거를 교육해 나가면서 우리가 사업을 어떻게 할지 역량을 키워나가고 구체화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접목하고 수익 창출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에를 막 빠르게 진행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했는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렸는데 여기가 팜투어를 하셨고요. 팜투어라고 해서 그 체험마을이랑 비슷합니다. 체험마을이랑 비슷한데 제가 여기다가 적었던 것 같아요. 로컬 투어. 그래서 여기 숙소도 하시고 지역의 컨텐츠 개발해서 그거를 이렇게 돌면서 지역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 내용으로는 와 엄청 혁신적이다 이러지는 않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런 시도들로 수익을 만들어내가고 계시니까 좋은 사례가 아닐까 그래서 소개시켜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는 제 콘텐츠가 재밌어서 넣었는데 유명해서 아실 수도 있어요. 칠곡가 신하들이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할머니 분들이 그 한글 배우시고 시 쓰시고 이런 거를 그 콘텐츠화 해가지고 요런 그림 요런 글로 굿즈도 만들고 그래요. 이거는 사실 카메라가 찍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열어보면 매출이 어떻게 되고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또 다른 얘기긴 해요. 의미상 너무 좋지만 수익 구조 좋다라고 말하기엔 제가 정보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거는 그냥 의미로 지역에 이런 스토리를 가지신 분들을 발굴해내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도 사회적 목적일 수 있다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지역에 오래 사신 분들은 다들 이야기 하나씩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남기는지 기록하는지 이것도 사회적 목적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주도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주도 사례를 들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건 제주도는 지역적 특성이 매우 명확합니다. 섬이고 거기 해녀 문화도 그렇고 명확한 문화가 있어서 사실 그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게 되게 많아요. 물론 거기 지역 분들은 우리는 섬이라 제한되는 게 많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명확한 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걸 넣으면서 양평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특징 있는 컨텐츠들이 좀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물 맑은 양평이긴 하죠. 저희도 물 맑고 공기 좋은 양평이긴 하죠. 그걸 어떻게 컨텐츠 하시길까 고민이 많이 됩니다만 어쨌든 여기는 그 해녀분들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령화 되셔가지고 해녀가 이제 맥이 끊기는 일이 많고 해녀 문화가 유지되지 않아서 이제 제주도가 고민이 많은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리느냐 저 젊은 분이 대표님이실 거예요. 그 연극을 하시던 분이 원래 제주도가 고향이시래요. 그래서 연극을 하시던 분이 서울에서 활동하시다가 그런 해녀 이야기를 듣고 제주도에 내려가서 이제 이 활동을 시작하신 건데 여기는 그 해녀분들이 잡은 해산물을 직접 앞에서 요리해 주시면서
연극적인 요소를 같이 넣어서 공연을 보면서 그거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금액도 한 5만 원대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그냥 식사보다는 가격이 좀 있지만 그 해녀 문화, 해녀 스토리, 한 할머니의 스토리가 거기 이렇게 나왔던 걸로 저도 기억하는데 저도 보면서 울었거든요. 그런 경험을 같이 판매하는 거죠. 해산물과 함께. 그래서 그러한 요거 그래서 되게 한동안 되게 이슈여가지고 6개월 만에 막 1만 명 이상이 뭐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 때는 타격이 좀 있었겠지만 그래서 이런 사례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들어왔었는데 있다는 걸 소개시켜 드리면서 너무나도 아쉽지만 저는 오늘의 강의를 더 길게 했다가는 선생님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옆에서 지금 눈초리가 따가워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래서 다음번에 또 조금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에서 뵙게 되기를 저도 기대하고 혹시 오늘 강의가 좀 더 궁금하고 이 얘기는 좀 더 알아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양평군 일자리 경제과 조은진 찾아서 전화 주시면 되고요. 770-2639번입니다. 전화 주시면 제가 받으니까 네, 연락 주시고 또 신한력 플러스 사업도 잘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저도 응원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부분은 계속 도우면서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질문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질문을 하실 분이 계실까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인 질문, 개인 이렇게 연락을 주시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를 해주신 조은진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금요일 교육 행사를 마치기 전 추진단의 추후 일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오늘 작성해 주신 사업 참여 신청서를 바탕으로 분과별로 교육생을 분리하고 분과별 창의 콘서트 형식으로 전문가를 초빙해 여러분들이 신활력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파악 후 그에 맞는 교육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창의 콘서트는 분과별 분리 후 일정을 잡아서 2월 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신 분들께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장 들어오실 때 저희 추진단에서 나눠드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신청서를 이제 작성해 주시고 돌아가시는 길에 강의장 입구에 있는 저희 추진단 사무국 직원에게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해 주시고 신청서 작성에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장 입구 사무국 직원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무국에서 준비한 간단한 다과와 굿즈를 준비했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육에 참석하신 마을 소통 활동가로 접수해 주신 분들께서는 교육 행사가 끝난 뒤 OT가 있으니 자리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진행될 저희 신활력 사업에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희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저희 추진단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양평군 신활력 플러스 인문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